그런데 남편의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내가 아니야. 그냥 실수일 뿐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시작이었다. 그 립스틱은 내 가장 가까운 친구, 수진의 것이었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함께였고, 그녀는 내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섰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내 남편 민준과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회사 휴게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로 추적해 호텔 방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알몸으로 엉켜 있었다. 넌 너무 지루해, 지은아. 수진이는 달라. 민준의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사소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칼날이었다. 나는 즉시 달려들어 싸우지 않았다. 대신 문을 조용히 닫고 호텔 로비로 내려가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변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었다. 왜 나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성공한 변호사였다.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며 민준의 사업을 지원해왔다. 수지는 내 후배로 내가 소개한 직장에서 일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한 셈이었다. 민준의 회사가 성장한 건 내 인맥 덕분이었고 수진의 승진은 내 추천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물었다. 오늘 어땠어? 그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바빴어. 나는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혼. 너무 쉽다. 그들은 나를 짓밟았으니 똑같이 갚아줘야 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은밀히 변호사를 만나 재산 분할을 준비했다. 민준의 사업 지분은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함께 식사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되었다. 수진의 웃음소리, 민준의 손길. 왜 나를 배신했지?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그들의 SNS를 뒤졌다. 그들은 은밀히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지은이 의심하지 않아? 그녀는 바보야. 그 글을 보자.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나는 수진을 불러 커피숍에서 만났다. 요즘 어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 민준 오빠 덕분에 그녀는 실수로 말실수를 했다. 나는 모르는 척 넘겼다. 그 자리에서 그녀의 눈을 보니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승리감이 느껴졌다. 내가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그녀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수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그 안에 비리가 있었다. 내가 아는 정보였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사업은 세금 탈루가 있었다. 내가 도와준 덕분에 숨겨놓았지만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나는 밤마다 메모를 했다. 1단계 증거 수집. 2단계 사회적 압박 복수는 폭발이 아니라 천천히 쌓이는 눈사태처럼 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다. 더 차갑고 더 무감각해졌다. 한 달 후 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수진의 회사에 제보했다. 그녀의 프로젝트 비리. 증거는 내가 모은 이메일과 문서였다. 수진은 조사를 받았고
승진이 취소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대답했다. 무슨 일인데?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민준에게도 다가갔다. 그의 사업 파트너에게 은밀히 정보를 흘렸다. 민준 씨가 세금을 피하려 해요. 파트너는 신뢰를 잃었고 계약을 재검토했다. 민준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집에서 짜증을 부렸다. 회사 일이 안 풀려 나는 위로했다. 힘들겠네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 과정에서 나는 고통스러웠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그들의 행복한 얼굴이 보였다.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바빠서 민준을 소홀히 한 탓일까? 하지만 아니었다. 배신은 선택이었다. 나는 계속 나아갔다. 복수는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복수가 진행될수록 내 일상이 변했다. 로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그들로 가득했다. 클라이언트 미팅 중에 갑자기 수진의 얼굴이 떠올라 집중이 안 되었다. 집중해, 지은아.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의 어둠이 커졌다. 임랭 콩큐도옥 AI, 이제야 깨달았다. 과거에 나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파괴했다. 수진의 조사가 깊어지자 그녀는 더 자주 나에게 연락했다. 지은아,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나는 대답했다. 운이 없었나 봐의 속으로는 그녀의 고통을 즐겼다. 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 죄책감이 따라왔다. 나는 그녀의 친구였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묶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이 흔들리자 그는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다. 집에 늦게 들어와 소리를 질렀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나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다. 수진이랑은 어때? 그는 놀라서 나를 보았다. 무슨 소리야? 나는 웃었다. 농담이야. 하지만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바였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법을 이용하는 거였다. 변호사로서 나는 민준의 사업에 대한 소송을 은밀히 준비했다. 세금 탈루 증거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그들은 조사를 받게 될 터였다. 수진에게도 비슷하게. 그녀의 비리는 회사 내부 감사로 이어졌다. 그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친구들을 잃었다. 공통 지인들이 수진의 사정을 듣고 나에게 물었다. 수진이 도와줄 수 있니? 나는 거절했다. 나도 바빠. 그들은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내 명성이 조금씩 깎였다. 로펌 상사도 눈치챘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쳤다. 복수는 에너지를 소모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스러웠다. 한 번은 민준과 크게 싸웠다. 그가 수진과의 관계를 털어놓으려 했을 때 지은아, 미안해. 수진이랑 이나는 말을 막았다. 알아. 그는 놀랐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용서해줘. 나는 대답했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재산은 내 몫으로. 수진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집으로 찾아왔다. 지은아, 내가 한 거지.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녀는 부정했다. 우리는 사랑했어.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다. 하지만 참았다. 그녀가 나가자 나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왜 나일까? 반복했다. 복수는 계속되었다. 민준의 사업은 파산 직전이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자 파트너들이 떠났다. 그는 나에게 매달렸다. 도와줘. 지은아, 나는 거절했다. 내가 알아서 해. 그의 눈에 증오가 스쳤다. 그게 위험 신호였다. 그는 똑똑했다. 곧 나를 의심할 터였다. 나는 방어 태세를 취했다. 집 CCTV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암호화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로펌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클라이언트 서류를 잘못 처리해 상사에게 질책받았다. 지은 씨, 정신 차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민주는 이혼을 거부했다. 재산은 나눠야 해.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똑똑한 선택이었다. 그의 변호사는 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은 씨가 복수를 준비한 증거가 있어요. 법정에서 그 말이 나올까 봐 두려웠다.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후회가 밀려왔다. 수진도 반격했다. 그녀는 SNS에 글을 올렸다. 친구에게 배신당했어. 그녀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름은 안 썼지만 공통 지인들은 알았다. 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나는 부정했다. 모르는 소리. 하지만 명성은 추락했다. 로펌에서 소문이 돌았다. 상사가 불렀다. 개인 문제로 업무에 지장 주지 마. 이제 복수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들을 아프게 하면서 나도 상처받았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과거의 부드러움 대신 적대감이 가득했다. 그는 집에서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 내가 한 짓이야. 소리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을 불렀다. 가정폭력 신고해요. 그는 체포되었다. 그게 내 계획이었다. 법을 이용해 그를 더 깊이 빠뜨리는 거? 수지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녀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만족하니 나는 읽고 삭제했다. 하지만 그녀의 절망이 느껴졌다. 그녀는 똑똑했다. 곧 내 제보를 추적할 터였다. 실제로 그녀의 친구가 로펌에 찾아왔다. 수진이가 내가 한 거라고 해. 나는 부정했다. 증거 있어. 그녀는 없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내 심리가 변형되었다. 과거에 나는 공감이 많았다. 클라이언트의 아픔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고통이 즐거웠다. 이게 정의야.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 아래 다크서클, 입가에 냉소. 나는 괴물이 되었나? 로펌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하지만 개인 문제로 미뤄졌다. 상사가 말했다.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나는 화가 났다. 복수가 내 커리어를 망치고 있었다.
밤에 생각했다. 멈춰야 할까? 하지만 민준의 배신을 떠올리자 분노가 되살아났다. 계속해. 다음 단계는 사회적 고립이었다. 나는 공통 지인들에게 은밀히 사실을 흘렸다. 민준과 수진이 불륜이야 소문이 퍼졌다. 그들은 친구들을 잃었다. 민준의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파산 신청을 했다. 수진은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그녀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서. 나는 충격받았다. 내가 한 짓 때문인가? 방문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나를 보았다. 왜 왔어? 걱정돼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웃었다. 내 복수야. 만족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오면서 떨렸다. 복수가 너무 멀리 갔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민주는 감옥에서 풀려나 나를 찾아왔다. 이혼하자. 하지만 재산은 반반. 그는 협박했다. 내 비밀을 폭로하게. 나는 웃었다. 해봐. 그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그는 똑똑했지만 이제 지쳤다.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복수는 만족을 주었지만 공허했다. 이게 끝인가? 밤에 물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법정이 시작되었다. 이혼 소송. 민준의 변호사는 나를 공격했다. 지은 씨가 복수를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 증인으로 수진이 나왔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증언했다. 그녀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법정에서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판사는 물었다. 증거 있나? 그들은 약했다. 내 준비가 철저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약점이 드러났다. 내 제보 이메일이 추적되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건 불법이에요.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로펌에서 징계가 시작되었다. 개인 복수로 법을 이용했어. 상사가 말했다. 나는 변명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민주는 법정 밖에서 나를 만났다. 멈춰, 지은아. 우리 모두 망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다. 과거의 사랑이 떠올랐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배신을 생각하자 마음이 굳었다. 내 탓이야. 수지는 복수를 시작했다. 그녀가 내 로펌에 제보했다. 지은이 클라이언트 정보를 유출했어요. 거짓이었지만 조사가 시작되었다. 내 커리어가 위태로웠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내가 해고되는 꿈, 이게 대가야? 나는 반격했다. 수진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의 대학 시절 마약 사건. 은폐된 거였다. 익명으로 그녀의 새 직장 후보에 흘렸다. 그녀는 다시 실패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잔인했다. 나는 그녀처럼 됐나 자문했다. 민준의 파산이 확정되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살게 되었다. 지인에게 들었다. 민준이 노숙자처럼 보여. 나는 만족했지만 동시에 슬펐다. 그는 내 사랑이었으니까. 로펌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징계위원회 결정이에요. 나는 항의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복수가 내 모든 걸 앗아갔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왜 나일까?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 나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이 내 아이를 가졌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는 믿었다. 수진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싸웠다. 관계가 끝났다. 수진이 나에게 전화했다. 내가 한 거지? 왜? 나는 대답했다. 내가 먼저.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너무 늦었다. 내 인생은 엉망이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명성은 추락했다. 밤에 생각했다. 복수가 가치 있었나?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홀로 남았다. 집은 텅 비었고 친구들은 떠났다. 민주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수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다. 나는 승리했지만 패배한 기분이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보였다. 이게 나야? 새 직장에서 일했다. 작은 로펌. 과거의 영광은 없었다. 클라이언트가 물었다. 왜 대형 로펌을 그만뒀어요? 나는 웃었다. 개인 사정,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아, 용서할 수 있니? 나는